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RKTV 1540으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저희 라디오코리아.com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왼쪽 위에 있는 RKTV 라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도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카톡으로 글을 보내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한 분을 선정해서 간장게장과 갈비찜 그리고 은대구조림이 유명한 타운 최고의 맛 소반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이제 늘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작 철저한 준비를 하는 주민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권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비교적 좀 현실적인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발표가 됐죠. 네네. 이 비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너무 커서 집이 무너지고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비건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재민 수십만 명이 발생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요. 이 북가주 헤이워드 단층에서 규모 7의 이 비건이 발생하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지역에서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요. 또 이곳 남가주의 이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역시 비건이 발생하게 되면 최소 2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날 것이란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전체로는 모두 6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영화 샌앤드레아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거 생각나네요. 맞아요. 그 영화 보니까 뭐 도망도 못 갈 것 같아요. 대피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이재민들이 쉘터로 대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모두가 쉘터로 가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쉘터에서 생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일부는 이제 친척이 있다면 친척집, 또 친구집 또는 호텔을 찾아가기도 하겠지만요. 남가주로 보면 이재민 25만여 명 가운데 17만 5천여 명이 갈 곳이 이 쉘터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만 5천 명이라는 게 상당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쉘터에서도 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식량, 식수가 부족할 수 있고요. 이에 더해서 의약품 역시 크게 모자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떠나 살게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집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은 화재 때문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보통 지진 발생 후에 불이 나는 것을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건 발생하게 되면 소화전도 모두 파괴될 것이고요. 또 화재에 제때 이제 대처를 못하게 되면 불이 크게 번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불 진압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그렇겠죠. 1755년 포르투갈 리스본과 1906년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1923년 도쿄 강진 당시에 지진 후 화재가 실제로 더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가주에서도 비건이 발생하면 13만 3천여 채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됐는데요. 그럼 이들은 모두 쉘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쉘터 수도 한정이 돼 있는 데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쉘터에서 다 대피를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아무리 지진 관련 규정을 잘 지켜서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 비건에 견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재민들은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집에 다시 못 돌아갈 가능성이 크고요. 어쩌면 영구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 이런 한인타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거의 오랜 기간 생활터전을 떠나 지내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상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시 뉴올리언스를 아예 떠날 수밖에 없었고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터전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곳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인근 타주로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타주로. 네, 그러니까
뭐 애리조나주나 뭐 네. 네바다주일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는 지난달에 실제로 이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했었는데요. 남가주 주민 40만 명 정도가 이 애리조나주로 대피를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고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정 상황도 구체적으로 꾸몄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량과 쉘터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요. 뭐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홀로 남겨진 경우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이들 어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가족들과 어떻게 재회하는 걸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을 어떻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할 건가, 그런 방법 등을 많이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네. 실제로 비건이 발생하게 돼도 이 이재민들이요 타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도로다 붕괴되죠.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도로로 땅 밑으로는 어떻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애리조나 쪽에서는 이런 훈련을 실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비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타주로 가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리조나 같은 타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땅이 갈라지게 되고 도로도 끊기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피닉스로 가는 뭐 10번 프리웨이, 또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15번 프리웨이도 그냥 멀쩡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수 그럴 있습니다. 리가 없죠. 네. 특히나 일부는 30피트 이상의 절벽이 생겨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땅이 그러니까, 밑으로 꺼지니까. 네, 예. 타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카톡으로 한 분이 도둑과 약탈 그리고 폭행이 더 두렵습니다라고도 이제 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것도 정말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우리 이곳 가까운 곳에는 좀 피신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좀 이 지역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샌안드리아스 단층에서 규모 7.8 강진이 발생했다고 하면 아하. 오렌지 카운티나 아니면 벤추라 카운티 또 샌디에고 카운티까지는 조금은 덜할 괜찮을 것이다. 네. 그래서 피해가 크지 않을 수 있고 피해가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겠죠. 정도는 된다는 예,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역시 푸엔테힐스 단층에서 역시 규모 7.5 지진이 일어난다면 LA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파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네. 하지만 LA 동부죠. 이 리버사이드 지역만 하더라도 in the better shape 좀 나을 것이다. 네. 그래서 LA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완전히 없는 그런 타주로 향하기보다는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인근 지역, 뭐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벤추라, 샌디에고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RKTV 1540 통해서 저희 유튜브 동영상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진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비건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잘 챙겨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진 보강 공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보강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건물이 100% 안전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사를 안 한 건물보다는 확실히 낫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혹시라도 지금까지도 보강 공사를 미뤄오고 있다면 네. 좀 더 서두를 것을 권고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기본 생필품 이렇게 구비해 놓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비상 식수, 식량, 의약품을 구비해 놓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지적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보통 2주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지만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최소 72시간, 사흘간 사흘.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 둬야 하겠습니다. 네. 되게 한 사람이 하루에 1갤런 정도의 물을 필요로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계산해 놓으시고요. 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주민 대다수가 사실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부터도 안 해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통 사람들은 나중에 해야지 또는 난 괜찮겠지 그러면서 미루는데 이런 생각조차 안 하기보다는 정말 경각심 일깨워서 준비해 놓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잘 짚어주셨어요. 저도 오늘 백패킹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이라도. 네네. 예. 여기 지금 카톡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LA 소방국 비상응급 대응팀의 미시다 최입니다. 한번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모셔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박경기 네. 기자 한번 저 연락을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